문재인과 이재명. 저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마주 잡은 손 절대 놓지 말고 함께 갈 수 있는 목소리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자, 왜겠습니까? 막상 손을 잡고 있겠지만 뭐 하고 있어요?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언제 누가 누구 뒤통수를 먼저 때릴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바라는 건 뭐겠어요? 뒤통수를 때리되 이 마주 잡은 손 놓지 말고 함께 어디론가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해드려 보는 건데요. 자, 그런 가운데서 참 재밌는 건 무엇이냐? 우리 개딸 여러분들입니다. 지금 개딸 여러분들이 뭐를 하고 있느냐? 이재명을 위해서 탄원서를 내고 있대요. 탄원서. 이재명 무죄 탄원서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래가지고 얼마나 냈을지 되게 궁금했어요.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많이 냈어. 많이는 냈어. 근데 어느 정도 냈냐? 5일 동안 62건을 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야, 자, 이재명을 위해 탄원서를 내는데 5일 동안 62건을 냈대요. 이게 많은 겁니까, 지금 여러분들? 야, 그러니까 이재명 무죄를 주장하는 개딸이 꼴랑 62명밖에 안 되는 겁니까? 야, 진짜 대단하다. 자, 왜겠어요? 탄원서가 잘못됐기 때문이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 개딸 여러분들, 이 탄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민주주의는요, 쓰러져 가서도 안 되고 쓸어져 가서도 안 되는 겁니다. 예? 뭐든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탄원서라고 쓰자라고 말을 하니 여기에 받아들일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이렇기 때문에 우리 개딸 여러분들은 탄원서 그만 받고 이재명한테 그냥 보낼 거 보내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해드려 보는 건데요. 자, 왜겠습니까? 지금 가장 뜨거운 뉴스 중에 하나가 뭐겠습니까? 바로 이거 아니겠어요? 이화영의 녹취록. 김성태에게 팩트가 있는 것 같다. 굉장히 두렵다라는 녹취록이 지금 슬금슬금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실제 이 내용 안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크게 세 가지 내용이 있잖아요. 바로 이거죠. 이재명의 변호사 대납뿐만 아니라 이재명과 관련된 법원 로비, 심지어 이해찬 조직 광장 후원 의혹까지 이 녹취록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실제 1분 남짓되는 그 내용 안에 이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지금 이와 관련해서 이재명이 다 인정하고 있습니까? 인정 안 하고 있어요. 싹 다 이와 관련해서 부정하고 있죠. 그런데 제가 실제 이재명과 관련된 자료를 찾다가 되게 놀란 자료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이재명이 공직선거법 재판으로 기소를 당했던 그 장면이에요. 자, 그 장면이 무엇이냐? 바로 이거죠. 이재명이 경기지사 당시 국감을 받았던 그 영상.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자리에서 이재명이 박근혜 정부 국토부로부터 협박당해서 백현동 용도 변경을 4단계 했다라고 거짓말했다가 지금 뭐 한 거예요? 검찰에 기소당했고 그로 인해서 최근 검찰로부터 징역 2년의 구형을 받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이재명이 비단 이것만 가지고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다른 것도 거짓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어떤 거짓말을 했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들려드리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대선 자금 말씀하셨는데 제가 대선을 전에도 치러봤지만 저는 후원금 쓰고도 남아가지고 반납했습니다. 대선 자금이 왜 필요합니까? 선관위에서 지급되는 돈이 수백억이 있는데 그거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얘기고요. 변호사비 말씀은 제가 미리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제가 선서한 증인이기 때문에 사실대로 말 안 하면 위증죄에 해당될 거 아닙니까? 제가 그 말씀을 지금 아예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실 테니까요. 짧게 해주십시오. 네. 제가 수사 과정, 그다음에 1심, 2심, 3심 재판 3번, 헌법재판소, 헌법소원까지 이 5건의 재판을 했고요. 여기에 선임된 사람은 개인 사명 법무법인 6곳입니다. 무슨 30명 하시는데 다 아시잖아요. 무슨 어디 하우 선임하면 거기 몇 명 지정하시잖아요. 그건 한 명이죠. 제가 선임한 건 6명이었고요. 개인 4명의 법무법인 6명이었고요. 이 중에 한 개 법인이 사임을 했습니다. 이거 빼고, 그러니까 또 민변 전임 회장 3분이 지지 차원에서 변론에 참여하지 않고 서명해 주신 게 있어서 총 14명이고요. 네. 저는 변호사비를 농협하고 삼성증권 계좌로 다 송금했고 그 금액은 2억 5천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예, 대부분 다 주십시오. 사법연수원 동기거나 대학 친구, 법대 친구들 이런 분들이어서 효성과는 비교하지 않으시면 좋겠고요. 저는 2억 8천 몇백만 원 낸 것도 너무 저한테는 큰 부담입니다. 그런데 이런 데면 400억 변호사비 줬다는 얘기를 비교하시는 건 옳지 않은 것 같고요.
아까 네. 무슨 재판 거래 말씀하셨는데 예. 아니 이 말씀 마저 드릴게요. 이거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자, 아, 도지사님 이제 그 내용은 그거요 맞아. 그 부분만 변호사비 얘기만 마저 하겠습니다. 좀 그럼 하실 것 이것만 같으세요? 정리하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 변호사비를 대납했다고 하시고 무슨 저기 모 대법관하고 재판 거래를 했다는데 상식적으로 제가 2015년에 예측을 해가지고 내가 나중에 재판을 받게 될 것 같다, 유죄가 될 것 같다, 대법원 갈 것 같다고 해서 미리 준비했다는 얘기는 아니실 것 같고, 그 다음에 대법원이라고 하는 게 13분이 계신데 그 중에 한 명한테 뭘 한다고 해서 되지도 않을 일이고요. 나머지 무슨 변호사비를 뭐 얼마를 누구한테 대납을 시켰다 이런 얘기는 이거는 아무리 국정감사장이라고 하고 면책 특권이 있다고 해도 이건 지나치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조금 예.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자, 신님 들어보셨습니까? 저 3분 남집 영상에 거짓말이 가득 찼어요. 네? 저 3분 남집 영상에 거짓말이 다 가득 찼습니다. 싹 다 위증이죠. 싹 다 위증. 자, 그런데 그 위증을 지금 누가 밝혀준 겁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화영이 밝혀준 거예요. 누구랑 접견하면서 이화영 변호사랑 접견하면서 실제 이화영 녹취록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앞서 이재명이 모두 다 부인했었던 그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변호사비 대납부터 법원 로비까지. 자, 3분 남짓 영상에 이재명이 다 거짓말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린 이걸 어떻게 될까요? 그냥 둬서는 안 되죠. 이재명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가 선서했기 때문에 사실대로 말을 안 하면 위증죄에 걸린다라고 직접 말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와 관련해서 자료 잘 수집해가지고 이재명을 뭘로? 위증죄로 고발하면 되겠죠. 자, 시청자 여러분들 영상 찾아 보여드렸습니다. 실제 우리는 저 영상 안에서 이재명이 백현동만 관련해서 거짓말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막상 영상을 다시 되돌아보니까 이재명이 변호사비 대납도 거짓말했고 법원 로비도 거짓말했고 아주 그냥 거짓말을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즉 뭐 하는 겁니까? 저 국감은요 그야말로 이재명 거짓말 대잔치였다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려 보는 것입니다. 딱 걸려버린 거죠. 딱 걸려버린 겁니다. 자, 이재명 씨 제가 물어볼게요. 설마 저것도 입이 꼬인 겁니까? 저것도 말이 꼬인 거예요? 자, 그럼 우린 여기서 한 가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즉 무엇입니까? 이재명이 국정감사 내내 거짓말을 했다라는 것. 더 나아가서 그 말들이 우발적도 아니고 말이 꼬인 것도 아니고 다 준비된 멘트였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저 긴 시간 동안 어떻게 거짓말을 늘어낼 수 있습니까? 그것도 한 가지 사안도 아니고 여러 가지 사안들이. 이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검찰이 이와 관련돼가지고 징역 2년 구형하는 거죠. 뭘로? 선거법 위반 최고형. 오죽하면 국민 상대로 거짓말을 반복한다고 하겠습니까? 검찰보다도 너무 심한 거야. 검찰이 보더라도. 자, 보시는 것처럼 이재명이 얼마나 우리 국민들을 속이려고 했는지를 또 한 번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중요한 건.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어떤 게 벌어졌다는 겁니까? 이화영이 자신의 변호사와 접견하는 녹취록이 공개가 됐다는 겁니다. 실제 이번 민주당이 판 깔아준 검사 탄핵 청문회에서 공개된 녹취록이에요. 이건 민주당이 깔아준 거고 이화영 목소리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이 녹취록을 봄에 있어서 우리는 뭘 봐야 된다고요? 시기와 날짜를 잘 봐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이 녹취록이 등장한 날짜가 언제라고요? 2023년 7월 12일이라는 겁니다. 2023년 거예요, 신규 여러분들. 근데 갑자기 이게 난데없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지금요. 자, 왜냐? 제가 쭉 정리를 해드렸지만 지금 이재명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뭘까요? 바로 이거죠. 이화영이 쌍방울 대북송금을 이재명에 보고했다라는 것. 실제 그리고 이런 이화영의 진술을 검찰이 어디 제출했다고요? 법원에 제출했다고요. 그게 언제? 2023년 7월 11일. 그러니까 이미 이화영은 검찰에 대북송금 이재명에 보고했다라는 것을 불었고 그 부분을 검찰이 재판부에다가 제출했다고요. 언제? 7월 11일 날. 그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난리가 났지. 그동안 몰랐던 사실들이 재판장에 전해지니까 이재명 측에서 난리가 나죠. 이러니까 어떻습니까? 갑자기 난데없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화영 아내가 변호사 해임 신청서를 내고 그런 가운데 법정에서 둘이 싸우고 있고
그런 거한데 뭐 하는 겁니까? 바로 다음날 바뀌어진 변호사가 이화영이랑 녹취록 따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그런 과정에 뭐가 있었어요? 더 나아가 이렇게 박찬대, 이재명 코딱지 파주는 박찬대가 30년 지기 이화영 측근을 만나가지고 당이 돕겠다고 말했으며 더 나아가 이화영 부인이랑 통화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자, 신규 여러분들, 이게요, 날짜가 긴 날짜가 아닙니다.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화영의 이러한 진술을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게 언제라고요? 7월 11일. 그리고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이화영 변호인이 이화영 녹취록 땄습니다. 그게 언제? 7월 12일. 그리고 나서 박찬대가 이화영의 30년 지기 측근을 만난 거 언제냐? 7월 13일.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갑자기 난데없이 이화영 부인이 이화영 변호사 해임서를 냅니다. 누구 동의도 없이, 이화영 동의도 없이.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그게 이 녹취록 안에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자, 실제 이화영이 변호사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자, 김 변호사에게 민주당 차원의 지원도 부탁했다라는 거예요. 이화영이 서모 변호사에게 대북송금 조사 수사대책위원회를 빨리 띄워야 한다. 이거 하나하나 대응해줘야지 나한테 막으라고 하면 어떡하냐. 조작 수사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고 계속 얘기했는데 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서 변호사는 당하고 대표하고 소통이 잘 안 되고 비중이 그렇게 있는 분 같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화영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화영이 원하는 대로. 실제 민주당은 이와 관련돼서 대책이 만들었고 실제 변호사도 바뀐 것 아니겠습니까? 그 녹취록이 고스란히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와 관련돼서 제가 우리 신규 여러분들한테 타임테이블을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자, 어떤 타임테이블이 있느냐? 바로 이겁니다. 자, 바로 이거예요. 실제 이화영에 대한 주변 인물들의 회유 경과가 있습니다. 6월 9일부터 실제 보시는 것처럼, 자, 6월 9일부터 실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쭉쭉쭉 나와요. 이런 식으로 쭉쭉쭉 나옵니다. 실제 이화영이 어떤 식으로 회유가 됐는지 과정이 다 나옵니다, 신규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타임테이블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걸 이걸 검찰이 모르겠냐고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시간 순서대로 나열이 되는데 이게 검찰이 모르겠냐고요. 싹 다 알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포인트를 잡아야 될 게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거예요. 제가 앞서 타임라인을 보여드렸지만 가장 마지막의 타임라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이거예요. 자, 실제 9월 7일 가장 마지막입니다. 여기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화영의 회유가 성공이 돼요. 그래서 김광민을 선임한 이후에 김성태 등의 회유 주장을 시작을 합니다. 실제 이화영이 뭐라 그러는 겁니까? 이재명과 관련하여 검찰에서 한 진술은 김성태 등의 회유 압박을 받아 허위로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신규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건요, 바로 누구냐? 김성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이상한 건 이화영이 그냥 나는 검찰한테 회유당했다라고 말하면 끝날 일인 것을 검찰뿐만이 아니라 김성태 회유 압박도 당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화영은 지금요, 검찰에만 회유 압박을 당한 게 아니라 쌍방울 김성태한테도 회유 압박을 당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신규 여러분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김성태가 이화영의 공범이에요. 말인즉슨 이화영이 유죄면요, 김성태도 유죄고요. 김성태가 유죄면요, 이화영도 유죄라고요. 공범이라고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공범인 사람이 이화영한테 야, 너 빨리 불어 라고 회유 압박을 하는 게 말이 되냐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겁니까? 이화영이 저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지금까지도. 실제 이화영이 최근에도 국회 가서 뭐라 그랬습니까? 국회 가서 하다 안 되니까 이제는 연어 술자리뿐만이 아니라 짜장면 갈비탕까지 거론하고 있어요. 실제 이 짜장면 갈비탕을 누가 먹었다 그러냐? 제가 영상을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화영이 누가 먹었다고는 잘 들어보세요. 김성태 씨가 오늘은 뭐 갈비탕을 먹고 싶다 그러면 갈비탕이 제공되어지고, 뭐 짜장면이 먹고 싶다면 짜장면이 제공시켜지고, 뭐 연어가 먹고 싶다 그러면 연어가 제공되어지고. 자, 보시는 것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김성태가 검찰에 회유됐다라는 겁니다. 뭐를 통해? 음식을 통해서. 네,
그러니까 이화영과 민주당 주장에 따르면 쌍방울 김성태가 불었어. 근데 왜 불었냐? 검찰에 회유당했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연어 먹여서, 짜장면 먹어서, 갈비탕 먹어서 회유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회유된 김성태가 검찰과 함께 이화영을 회유했다라는 겁니다. 자, 신규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되십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게 왜 그렇게 어렵게 가냐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이화영이 회유당했다고 말하는 대상을 검찰에만 둘 수 있습니다. 그냥 검찰이 나를 회유 압박했다 라고 말하면요 되게 쉬운 그림이에요. 근데 한번 거쳐가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김성태를 거쳐가지고. 그러니까 검찰이 이재명을 회유함에 있어서 누구를 먼저 회유해서? 김성태를 먼저 회유해가지고 검찰과 김성태가 함께 이화영을 회유했다라는 겁니다. 되게 어렵게 가죠. 되게 어렵게 가죠. 그러면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것 때문이죠. 이것 때문. 진짜 김성태가 다 불었으니까. 네? 진짜 다 불었으니까. 왜냐? 추후 있을 이재명의 대북 송금 사건, 더 나아가 앞으로 있을 이재명의 각종 수사와 관련돼가지고 누구 진술? 김성태의 진술과 관련된 물증들을 어떻게든 가려야 되는 겁니다. 왜냐? 김성태가 빠질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즉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이재명 입장에서는요, 두 사람을 다 설득해야 돼요. 어떤 사람? 이화영도 설득을 해야 되고 쌍방울 김성태도 설득을 해야 됩니다. 이 두 사람이 다 설득돼야지만 이재명은 빠져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누군 된 겁니까? 이화영은 됐어요. 근데 누군 안 됐습니까? 김성태는 안 된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실제 이화영도 느끼는 겁니다. 김성태가 조만간 불 것 같다. 뭐와 관련돼서? 단순히 대북 송금 사건뿐만이 아니라 뭐까지? 이 많은 내용들을 변호사비 대납에 법원 로비에 광장 후원 이해찬 조직인 광장 후원까지. 자, 그럼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저 얘기를 이재명이 못 들었을까요? 저 얘기를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못 들었을까요? 저 얘기를 이해찬이 못 들었을까요? 듣는 순간 오금이 저렸겠죠. 듣는 순간 야, 김성태가 다분데 다른 것도 아니고 대북 송금을 넘어가지고 변호사비 대납에다가 법원 로비에다가 이해찬 조직 광장 후원까지 다 불어버리겠대. 이 얘기를 지금 이화영이 느꼈고 그걸 이화영 변호인과 얘기했고 녹취록이 나왔습니다. 그게 언제라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23년 7월 12일이라고요. 이때 이걸 이재명이 몰랐겠냐고요. 이걸 민주당이 몰랐겠냐고요. 이걸 이해찬이 몰랐겠냐고요. 알았죠. 이러니까 어떻습니까? 이들이 전법을 새롭게 가는 겁니다. 단순히 검찰에만 회유당했다라고 말하면 김성태의 진술이 신빙성을 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성태의 진술까지도 어떻게든 폄하를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렵게 가는 거예요. 검찰에만 회유당했다 말하는 게 아니라 김성태와 함께 회유를 당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막상 김성태를 어떻게 회유했냐라고 물어보니까 이들이 어떤 핑계 대는 겁니까? 이런 핑계 대는 겁니다. 이런 핑계. 김성태 짜장면, 연어, 갈비탕으로 회유당했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얼마나 무리수를 두고 있는지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즉 뭐 하는 겁니까? 진짜 김성태가 불어버린 거예요. 진짜 김성태가 불어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왜 김성태가 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냐면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무엇이냐? 저 녹취록 안에 언론들이 주목하지 않는 내용 한 가지가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자, 저 녹취록 안에 어떤 게 있냐면요. 바로 이게 있어요. 자, 뭐라고 써있죠? 이화영이 말합니다. 저를 통해서나 혹은 김영을 통해서 이 지사 쪽에 후원금을 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쌍방울 김성태가 이화영 또는 김영을 통해서 이재명에 후원금을 내줬다라는 거예요. 자, 신규 여러분, 이거 제가 이미 방송 여러 차례 해드렸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쌍방울이 이재명 당시 대선 경선 단시 쪼개기 후원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이화영이 언제 했다고요? 다른 날이 아니라 작년 7월 12일 날 했다고요. 중요한 건 이걸 이 김성태가 뭐 했습니까? 실제 법원에 가서 불어버렸어요. 언제? 작년 8월 달에. 대선 때 이재명에 1억 5천만 원 쪼개기 후원했다라는 것. 자, 신규 여러분들, 법원에 불었다라는 건요. 검찰에 먼저 불어버린 거예요.
자,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쪼개기 후원을 했다라는 그 녹취록이 등장한 것이고 그 녹취록과 관련 내용을 진짜 김성태가 법원에 불어버린 겁니다. 그럼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건 안 불었을까요? 이건 저는 다 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다 불었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김성태와 관련돼가지고 계속해서 손절치고 있는 것이고 계속해서 쌍방울을 공격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려보는 것입니다. 자, 이걸 김성태가 다 안고 가겠냐고요. 다 불어야죠. 진짜 몸통이 누군지를 불어야죠. 이러니까 민주당이 난리가 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실제 지금 이화영의 이 말도 안 되는 진술, 김성태가 연어, 짜장면, 갈비탕으로 회유를 당했다. 그렇게 회유당한 김성태가 검찰과 함께 이화영을 회유 압박했다라는 억지 주장을 누가 안 받아주고 있느냐? 이걸 실제 1심 법원이 안 받아주고 있다고요. 반면 1심 법원이 뭘 받아줬냐? 김성태 진술은 받아줬어요. 뭐? 이재명과 2번 통화했다라는 것. 즉 여기서 뭘 할 수 있습니까? 이화영의 진술은 법원이 배척을 하면서도 김성태의 진술은 법원이 받아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일관성이 있는 사람과 일관성이 없는 사람이 있으니까. 실제 이화영은 뭐 했다고요? 맨 처음엔 불었다고요. 근데 앞서 보여드린 그 많은 회유 작업을 통해서 말을 바꿔버린 겁니다. 뭘로? 허무맹랑한 얘기로서. 근데 김성태는 어떻게 된 겁니까? 진술이 인정됐어요. 인정됐다라는 건 계속해서 말을 바꾸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앞으로 있을 그 사건에 있어서도 저 녹취록은 증거물로 제출이 돼 있는 것이고 그 녹취록을 따라서 김성태가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검찰에 자백했을 것이고 그 자백에 따라 김성태가 등장했을 때 더 많은 것들이 법원에서 진술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무엇보다 그게 가능할 거란 그림이 뭐냐면요. 이번 민주당이 열어준 검사 청문회 때문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이 청문회에 누가 등장을 했습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쌍방울의 비서실장이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요. 원래 이 사람이 맨 처음부터 등장한 것도 아니고요. 원래 오늘 못 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등장을 해요. 자, 어떻게 등장하는지 더 나가서 등장했을 때 정청래가 얼마나 당황을 하는지 간단하게 들려드리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신문을 시작하기에 앞서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엄영수 전 쌍방울 회장 비서실장이 증인으로 출석하였습니다. 나와 있습니까? 예. 마이크로 잠깐 나오세요. 오전에 안 나오시고 오후에 나오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오전에 왜 못 나오셨죠? 원래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국민이 보시는 청문회이기 때문에 네. 이번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서 네. 실체적 진실을 전체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드리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받아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후라도 나오신 건 잘하신 일인데 예. 그거를 그러면 오전에 국정감사를 중계를 보면서 결정하신 거예요? 보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바뀐 게 언제 바뀐 거예요? 저희 이제 주위 분들이 저한테 이제 그 전화가 왔었는데 이게 너무 이제 우리 이제 제가 몸담고 있는 쌍방울 그룹에 대해서 너무 악의적으로 이렇게 여론화가 되고 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좀 가서 소상하게 좀 설명을 드려야겠다. 그런 심정이 돼갖고 나왔습니다. 쌍방울에서 별로 얘기된 게 없어요 오전에. 저한테는 진술회유, 뭐 연어 파티, 뭐 이런 얘기만 주로 나왔지. 쌍방울 회사에 대한 건 별로 안 나왔거든요. 이렇게 국회라는 곳이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안 나오고 싶으면 안 나오고 갑자기 생겼다고 또 툭 튀어나오고 그런 데가 아니에요. 자, 보시는 것처럼 정청래가 되게 지금 불안해하죠. 정청래가. 네? 아니, 나왔으면 됐지. 뭘 이렇게 나왔다 안 나왔다 그래. 나왔으면 됐지. 심지어 본인들이 불렀잖아. 본인들이 판 열어주고. 자, 보시는 것처럼 정청래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건데, 자,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이 쌍방울 비서실장이 정말 자신 개인만의 의지로 나간 걸까요? 원래 불출석 사유서를 냈었는데 갑자기 등장한 이유가 자기가 갑자기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나간 걸까요? 아니죠. 뭐겠습니까? 윗선에서 나가라고 했겠죠. 그런 윗선의 지시 없이 쌍방울 비서실장이 이 어려운 자리를 알아서 나갔겠냐고요. 자,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쌍방울이 민주당이랑 사실상 전면전을 붙고 있는 겁니다. 자, 무엇보다 저는 그걸 한 번 더 느꼈던 건 무엇이냐면요.
바로 장면이에요. 자, 어떤 장면이냐? 바로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쌍방울 비서실장이 민주당 장경태한테 어떻게 하시는지. 아까 저한테 이렇게 막 이렇게 큰 소리로 이렇게 하시는 거는 정말 그건 아니다. 네, 제가 그 굴덤에 대해서 억울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의원님, 아니 잠깐 제 질의 시간입니다. 지금 왜 화를 내시냐고요, 위원장. 무릎에 화를 내세요. 위원님, 제가 잘못했습니까? 잠깐만 발언 왜 중지하세요. 화를 내시냐고요, 그러니까. 조배수 의원님 아니 지금 왜 화를 내세요, 그러니까. 발언 중지해 주세요. 잠깐. 아니 제가 지금 자, 돌아가고 있는데 발언 중지하시고. 저기 대한민국 제 질의 국민이에요. 시간이에요, 자. 위원님. 뭐가 뻔뻔해요? 장경태 의원님. 장경태 의원. 자, 들어보시는 것처럼 지금 실제 쌍방울 비서실장이 장경태랑 설전을 붙고 있습니다. 신규 여러분들. 잘 보세요. 만약에 쌍방울 김성태가 민주당이랑 뭔가 해보려고 그랬다면요. 이렇게 하겠습니까? 비서실장이 윗선의 지시도 없이 실제 민주당 현직 국회의원이랑 이렇게 고성을 지르겠냐고요. 저는 그럴 가능성 매우 적다고 생각합니다. 즉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쌍방울 측에서 마음 먹은 거예요. 쌍방울 측에서 마음 먹은 겁니다. 뭐 하려고? 다 부려고. 사실상 민주당 끝났다. 난 더 이상 민주당 못 믿겠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왜겠습니까? 지금 이화영 녹취록에 따르더라도 뭐가 있어요? 쌍방울 김성태 다 줬어. 안 준 게 없습니다. 특히 이재명을 위해서 안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용만 하더라도 이재명의 변호사비 대납도 해줘. 이재명 재판 관련 법관 로비도 해줘. 이해찬 조직 광장 후원도 해줘. 심지어는 제가 아까 보내드린 것처럼 이재명의 대선 경선을 위해서 쪼개기 후원까지 해줬습니다. 이게 다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과정 속에서 김성태가 안 불겠냐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거죠. 김성태가 그냥 불었겠냐고요. 그냥 불 리가 없죠. 뭐가 있으니까? 검찰이 증거물이 있으니까. 그 증거물에 따라서 김성태가 불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는 겁니다. 즉 뭐 하는 겁니까? 검찰은요, 굳이 이화영의 목 매달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은 어떻게든 이화영의 앞서 말씀드린 이재명이 보고했다라는 이 진술을 없애기 위해서, 물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 실제 언론 보도를 보면 이재명의 대북송금 공소장에는요, 이화영 자백이 빠져있다라는 겁니다. 왜냐? 다른 증거들이 차고 넘치기 때문에 요렇게 점점점까지 그려가면서 그런 가운데 이 안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쌍방울과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고 김성태 진술이 굉장히 많을 거라는 겁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사실상 김성태가 지금 다 불었다. 그리고 앞으로 그 불에 있어서 그 진술을 토대로 법정에서 더 많은 내용들이 나올 수 있다. 이러니까 이재명과 민주당이 말도 안 되는 쇼를 펼치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전해드려 보는 것입니다. 자, 신규 여러분, 어떻게 오늘 같이 퍼즐을 좀 맞춰봤습니다. 같이 퍼즐을 맞춰봤어요. 실제 언론들이 주목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조명을 좀 해봤고 언론들이 조명하지 않은 부분도 조명을 좀 해봤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들이 왜 이렇게까지 김성태와 관련돼가지고 압박을 가하는지, 왜 김성태와 관련돼서 생채기를 내려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뭡니까? 김성태는 다 불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이재명과 김성태 일전에 있어서 과연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 저는 잘 보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전 다음 방송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적의 선의